비츠로셀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회전 좀 낮은 상태고요. PBR은 4.52로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비츠로셀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달 새 주가 반토막, 모건 스탠리 비츠로셀 저가 매수 나서, 박정수 2대1리 7월 15일, 두 달 새 주가 50% 넘게 조정, 지분 5.48% 확보, 2분기 매출 35%, 영업이익 21% 증가. AI 방산 신사업 확대, 2030년 매출 6천억 목표, 밸류업 주주환원 강화 추진, 코스닥 150 지수 편입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한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름 이익 배당률이 약간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본사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인더스파크로 70번지, 그리고 서울 사무소는 광진구 능동로 25길 100번, 10번지, 배터리 및 리튬이온지의 생산 판매를 주된 영업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에 소재한 고운전지 판매를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비트로셀 USA 인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보유한 연결 대상 법인입니다. 단기 중 다운홀 툴용 배터리 팩 및 모니터링 칩 솔루션의 제조 설계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캐나다 소재 이노바 파워 솔루션 인코퍼레이션을 100% 지분 취득했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리튬 1차 전지는 과거 메모리 백업용 전원 시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스마트 메터와 같은 무선 통신 분야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IoT, IoE 같은 미래 산업 환경의 전원으로서도 채택되어 갈 전망이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를 내세우고 스마트 미터기, 전기, 수도, 가스, 군용 라디오 및 광학장치, 휴대용 의료기기, AED, 인슐린 펌프, 해양학 기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9,100원으로서 1년 전보다 89.7%인데 이게 최근에 반 가격이 내려갔는데 최고 맥시멈 69,000원까지 올라간 실적이 있습니다. PBR은 4.52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비츠로크 테크가 34.53%,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가 9.52% 가지고 있고 비츠로 테크 최대 주주는 장순상 씨로 4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0%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CLSA 이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5%, 30% 중에서 50%, 요거 퍼센테이지가 좀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30%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3.5%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3.3%밖에 증가시키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TOE 생산성이 1.90으로 0.17 포인트 올라갔어요. 17%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8억 9,900만 원으로 27.6%가 상승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억 3,8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 증가율의 갭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재고 회전율은 4회전으로 0.4회전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32.5%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로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352억 8,700만 원, 연초 재고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스루펫 회계 손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는데 재고는 5%밖에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스루펫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고, 원가회계상으로는 기대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8억 5,2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상품 매출원가를 따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28억 6,700만 원 9.6% 증가했고,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04억 원으로서 8.1% 증가했습니다. 그 상품 매출 원가로 표현될 때는 이 A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은 또 빠집니다. 운영경비가 3.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09억 7,7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58억 4,100만 원을 뺀 151억 3,6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 40.8%, 3.9%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3.9%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하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다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흐름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차 검증을 해보는데, 비성분이 좀 표현된 대로 있으면 여기에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인데, 요 193억 9,300만 원을 출고 금액으로 보고, 또 상품 원가가 있으니까 이것이 출고액이죠. 28억 6,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이 WCAI로 묶어서 통합 재고로서 어, 저기 검증을 해봅니다. 총 제조 비용이 입고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품 생산 입고액과 상품 입고액 다 합쳐진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출고액은 상품 아니 전체 매출원가겠죠. 그러면은 검증을 해보면은 이걸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원재료, 상품, 제품을 다 같이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로 이 회사가 상품 원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제품은 이 전체 입고액에서 그 역산으로 누운 글씨체들이 역산으로 풀어낸 수치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 산출해 가지고 맞춰보는 거죠. 그런데 제품 재고가 5억 4,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제공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제공품은 제가 여기 그 WCI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원재료 출고액은 여기에 맞대면은 역산해서 입고액이 187억 원인데, 매입액을 별도로 원재료 그 주석에 표현된 금액이 있습니다. 갭이 3억 7,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입출 정보를 모아 교차 검증을 해도 한계가 있고, 원재료 매입액은 또 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성분에서 이 급여가 11억 5,100만 원 증가했고, 줄인 금액이 경상연구개발비가 4억 1,500만 원 감소시켰고,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었네요. 그 정액법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런 게 있고, 지급수수료가 1,000만 원 더 증가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 그 운영 경비는 6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5억 6,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비성분에는 18억 5,200만 원, 2억 8,7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상품의 증감액이 아니니까 그것을 빼주면은 1억 6천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3억 7,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한 것이 1단계에 나타납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비교도 결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맞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6억 200만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6억 1200만 원 증가해서 1000만 원의 재고가 공짜로 생겼다. 그랬더니 평가 손실을 있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더해주면은 13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1300만 원 또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주식시장이란 링에 올라오는 선수라면 재고자산 하나만이라도 투명회계에 자신 있는 선수만 올라와서 시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뭔가 그 서로 하지 그 가격도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그 뭔 속된 말로 뭔 짓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6억 3,800만 원은 재고자산 증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이것은 스룹 회계 손익이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인건비가 72억 2,400만 원에서 19% 증가가 됐는데 직원 수가 430명, 16명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루프 노동 생산성 6% 감소했는데 거꾸로 노동 분배율은 올려줬어요. 그럼 직원들이 연봉이 6,700만 원 선인데 조용히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겁니다. 생산성도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원가 회계상으로 노동 생산성 0.7% 내려갔는데 이 원가 세계 노동 분배율로는 낮췄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스루프상으로는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평가 지표도 스루프스로 해야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스루프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수금 속도 1.5회전, 매입 재무 지급 속도 1.4회전 거의 차이가 없고 이런 경우 참 바람직한데 대신 현금 버퍼율이 17.7%로 전년도 50.4% 낙낙히 가지고 있었는데 좀 자금이 조금 내려갔네요. 듀퐁 ROI 자본 회수율 6.5%로 1.3%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역방향이라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수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모순이 해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이렇게 표시해서 다 비껴가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뭐 대단한 방위산업도 아닌데 영업 비밀이라는데 할 말은 없는 거죠. 이게 소비 제품이라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증을 해 드리고 싶어도 굳이 사양을 하네요. 제가 좀 친절한 금자씨가 되고 싶은데 불친절한 금자씨를 만들어 버리네요. 얘네들이.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할 때 한 얘기가 멋있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경부의 1 더하기 300%에서
또 영업이익도 동일한 목표액으로 해서 요걸 스르픈율로 나오면은 2,437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재료비 기준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예측하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제가 차별화를 둔 퀄리티 높은 그런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전년도에는 2,157억 원을 예측했는데 실제 매출액은 2,357억 원으로서 제가 8.5%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8.5%더 높게 또는 10% 높게 예측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한번 하면은 전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 6.9월, 거의 그 7월 달 다 가서, 그러면은 5개월 동안은 파는 거는 그때부터 다 남는 장사예요. 근데 올해는 6.3월로 0.6개월이니까 6, 3, 18, 한 20일 정도 앞서서 손익분기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더 이익이 더 많이 날 확률이 있을 거예요. 요것을 감안해서 근데 이미 1분기에 그 매출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냥 한 300%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고 없는 장사 어딨냐? 요걸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그 24만 3천 원 하자. 그러면 한 74,900원, 7만 5천 원 돈 남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12월 달 내로 이 가능이 합니다. 매출 달성이. 그 다음에 더 이익을 내기자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한 9.2%, 4.4 이전 해보자. 메이커로서는 너무 재고 회전율이 낮다. 그러면은 매출이 2,653억 원을 해서 운영경비 3.2% 증가한다. 이 3.2%는 9.2% 매출 증가율과 그 다음에 오이율이 34.4%, 요걸 곱하면은 맥시멈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86,800원으로 7만 5천 원 돈 남는 거였는데 8만 7천 원 돈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재고가 감소했을 때의 판매 가격이 좀 비싸게 받아야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낮게, 그 재고 감소할 때는 25만 4천 원, 그 다음에 재고 증가했을 때는 24만 7천 원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영업은 그럴 수는 없죠. 단일 견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군납도 한다니까 군납에서 그 방사청에서 브릭다운해서 견적을 내라. 그러면 깎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풀릴 겁니다. 재료비 9만 원, 가공비 6만 1천 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5만 1천 원, 판매관리비 2만 3,500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합쳐서 17만 4,500원이 원가인데 여기에 마진 7만 5천 원은 받아야 우리가 이익 배당도 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판매 관리비를 조금 더 올리면 접대비를 저희가 더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유혹을 해볼 수도 있죠. 제가 영업사원이 되면은 뭐 뇌물을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저녁 때 쇠주라도 한잔 합시다.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것을 뭐 우리는 부정부패 이런 거로 안 봤어요. 그냥 인정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그 포졸들도 그 경기도에서 그 나무꾼이 나무 배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그 성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그나마 되는데, 그래서
인정전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죠. 어쨌든 뭐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래서 25만 3천 원 주세요. 아니 24만 3천 원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뭔 얘기야. 이 가격으로 해. 그럼 매출원가율도 63%로 팍 올라가고요. 원래 매출원가율이 58점 몇 프로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6만 6천 원 그래도 남긴 남죠. 한 7만 8,500원 남기려고 그랬는데 좋다. 이렇게 하기로. 그리고 스루풋 회계처럼 26만 5,300원까지 가격을 올린다면은 매출원가율을 60%로 낮춰야 그나마 금액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루풋만큼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하면은 스루풋은 24만 3천 원 받으면은 한 7만 4,900원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6만 6,500원 뿐이 안 남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할 때는 7만 3,582원이 남는다. 그런데 매출 단가를 올려가지고 스루풋은 86,800원 남을 때, 이 원가 회계는 추가 생산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추가 판매하는 거로 했을 때는 82,578원으로 그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스루풋보다는 4,289원 영업이익이 적게 늘어납니다. 이게 매출원가를 60% 내려서도 이렇게 돼요. 매출원가를 내려야 한다면 재고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일을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에 없어지지 않는 지속되는 고민거리 하나고, 마녀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닛 앨런 언니의 얘기를 들어서 과잉 생산과 덤핑, 중국에 가서 충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서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원가 회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고려 회계, 코리아 회계를 하면은 스루풋 회계를 제가 고려 회계로 했는데 대출을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언니가 얘기만 해주면은 이 지구가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아 웨이로 가야 할 것입니다. 최종과의 불편한 진실, 제가 쓴 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